안녕하세요. 보물보다 더 귀한 자식들을 모두 키우고 이제는 노후를 즐기고 있는 흔한 아줌마입니다. 딸은 어렸을 적부터 아들에게 오빠 오빠 하면서 항상 따라다니고 동네 사람들이 참 사이가 좋아 라고 할 정도로 사이가 좋은 애들입니다. 제 딸은 어렸을 적부터 간호사라는 직업을 동경해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딸은 학창시절에 제가 공부하라는 말 한마디 없어도 공부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런 딸의 모습이 기특해서 풍족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항상 딸이 원하는 학원이나 과외는 부족함 없이 시켜주었고 그런 딸과 우리 부부의 노력에 보란듯이 딸은 소문난 대학교에 합격하였습니다. 합격 결과를 인터넷으로 보게 된 날, 그날 저희 가족은 다 같이 소리 지르며 외식을 하러 간 기억이 아직도 어제일처럼 생생하네요. 그렇게 딸은 대학 시절을 열심히 보냈고 졸업 후 대학병원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적극적이던 딸의 모습이 점점 변하더라고요. 사실 사회적으로도 간호사들 사이에 일어나는 문화 때문에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딸에게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가족에게는 티를 내고 싶어 하지 않았던 딸인데 일을 마치고 와서 샤워를 하는데 펑펑 우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질 정도로 서럽게 우는 딸의 모습에 목이 메었습니다. 딸은 물소리에 자신의 울음소리가 묻혀서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딸이 화장실에 들어간 지 1시간 정도가 지나고 나면 퉁퉁 부은 눈으로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딸의 모습을 보면 그저 쓴마음을 삼키는 것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취업을 하고 난 지 1년이 조금 되지 않았을 때 딸이 가족들을 모두 불러내고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얘기를 꺼내더니 사실 병원에서 많이 힘들었어. 지금 내가 많이 힘들고 지쳐서 원래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 그래서 병원을 그만두고 조금 나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딸에게 너무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고운 딸인데 아무런 이유 없이 괴롭힘 당한 딸의 병원 선배들이 너무 밉더라고요. 딸은 간호사 생활을 그만두고 난 뒤 원래 자신의 모습을 다시 잡기 위해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연애도 시작하게 되면서 다시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조금 더 지났을 때쯤 아들도 여자친구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아들이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면 연애 얘기는 잘 해주지 않았는데 집에 와서는 조잘조잘 떠들더라고요. 그러면 저와 딸이 연애 조언도 해주고 선물도 골라주면서 오빠가 저렇게 좋아하는 것은 처음 본다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원래 아들이 여자친구를 사귀면 살짝 질투가 나서 여자친구 얼굴을 잘 보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얼굴이 조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하고 있을 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 여자친구 얼굴 좀 보여줘봐. 은별이도 궁금했는데 오빠 원래 여자친구 사귀면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잖아. 나중에 내 남자친구랑 더블 데이트 할까? 어머, 엄마도 끼워줘. 이렇게 장난도 치면서 얘기를 꺼냈더니 아들이 엄마가 궁금해할 줄 몰랐다면서 엄마가 웬일이래? 라며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자마자 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빠 여자친구 이름이 뭐라고 했지? 이혜지. 내가 저번에 말 안 했었나? 아, 그래?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네. 나 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겠다. 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의 반응이 좀 이상한 것 같았지만 정말로 몸이 좋지 않아 그런 것 같아서 그냥 두었어요. 그날 뒤로 딸하고 이야기를 할 때 아들 여자친구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나올 것 같으면 방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다른 주제로 바꾸더라고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런 딸의 모습이 이상한 것 같아서 제가 일주일 뒤 딸의 방으로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뭐 하고 있어? 엄마 들어가도 돼? 응, 새삼스럽게 뭘 물어보고 그래.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시간 괜찮아? 응, 뭔데? 현진이 여자친구 이혜지라는 사람이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엄마는 그날 사진 본 이후로 은별이가 그 사람 이야기만 나오면 피하는 것 같네. 아, 내가 나중에 말해줄게. 생각 정리만 조금 더 하고 그래도 될까, 엄마? 알았어. 나중에 생각 정리되면 얘기해. 엄마가 기다릴게. 나중에 말해주겠다는 딸의 말을 믿고 방을 나왔습니다. 딸의 반응을 보니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게 확실해지더군요. 다음날 딸이 마음의 준비를 다 했는지 아들과 남편이 나갔을 때 제 방으로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아들의 여자친구인 이혜지라는 사람은 딸이 취직했던 병원의 간호사 직속 선배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잘 대해주는 모습에 일하는 직종의 문화에 대해 조금은 안심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비로소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직속 선배가 시킨 일을 하고 나면 다른 선배 간호사가 너는 하는 일도 없는데 어딜 갔다 왔냐고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평소와 같이 직속 선배가 시킨 일을 하는 도중에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선배가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해요. 은별이 걔는 또 어디 간 거야? 얘는 하는 게 없네. 병원에서 도대체 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아까 아프다고 하던데 혹시 화장실에 간 거야 뭐야? 병원에 똥 싸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병원이 무슨 자기네 화장실이야?
그러니까요. 저도 그러면 안 된다고 몇 번 얘기했었는데 막 들이대더라고요. 너는 맨날 걔가 해야 하는 것까지 해주면서 그런 걸 듣고만 있니? 자신의 험담을 하는 것을 듣고는 정말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그때 병원에 가면 예지 선배가 시키는 일과 선배 간호사들이 시키는 일을 하느라 하루에 한 번도 화장실 가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하네요. 심지어 그런 상황을 모두 알고 있고 자신이 의지하고 믿는 선배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 너무 실망스럽고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선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보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예지 선배가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그 다음날부터는 정말 강도 높은 괴롭힘이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골탕 먹어보라며 일부러 시켜서 알려주지 않았다고 따지면 거짓말을 하고 제대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시키는 일은 다 했다고 합니다. 빨리 좀 움직이라고 해서 빨리 움직이면 먼지 난다며 천천히 좀 가보라고 해서 열심히 하기 위해 땀을 흘려가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멍청한 애들이 저렇게 몸만 쓸 줄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했다고 해요. 심지어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물을 마신다거나 생리대를 갈 시간도 없이 지쳐 집에 와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간추려 이야기한 것만 이 정도이고 딸이 이야기해준 것들은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들은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화가 나서 네 오빠 어디 있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바보같이 착한 딸은 오빠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진정이 되어 딸의 가슴에 대몫을 박은 이 쓰레기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줄까 하는 생각을 하던 중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다음 날이 되고 자고 있는 아들의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집 밖으로 나와 그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 현진이 엄마인데 지금 우리 집에 올 수 있니?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서. 네, 어머님. 언제까지 가면 될까요? 1시간 내로 올 수 있니? 전화를 마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휴대폰을 받냐고 물어보는 아들에게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한 뒤 딸과 아들에게 집에 아는 분들이 올 거라고 하며 내보낸 뒤에 집에서 홀로 그 여자애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난 뒤 초인종이 울려 인터폰을 봤더니 그 여자애가 서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는 해맑게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문을 열어 우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현진이 여자친구 이예지라고 합니다. 현진이한테는 아무 말도 못 들었었는데 이렇게 불러주실 줄 정말 몰랐어요. 그래, 우선 앉아봐. 현진이 어느 부분이 좋니? 좋을 것에는 이유가 없다고 하잖아요. 전 그냥 정말 사랑하고 있어요. 그럼 현진이 동생이 은별이라는 건 아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이 바보 같은 아들놈이 자기 여자친구에게 동생 얘기는 안 한 듯 했어요. 그런데 남의 가슴에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큰 상처를 준 쓰레기는 은별이를 귀엽게 본다고 말한 사실이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너 은별이 기억 안 나니? 3년 전 너가 일하던 병원에서 너가 신나게 괴롭혔더니 말이야. 제가 이 말을 하자마자 두 눈이 빠르게 돌아가더군요. 이제서야 기억이 났는지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어렸을 때 실수였고 저 현진이 정말 좋아하고 있어요. 사과는 나한테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은별이한테 해야 하는 거야. 기본 상식이라는 게 없니? 네가 괴롭힌 착한 내 딸은 현진이가 상처받을까봐 현진이한테 너가 자신을 괴롭혔던 얘기도 하지 않더라. 정말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있어요. 너 정말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으면 이 사실을 안 순간 무릎을 꿇고 현진이를 좋아한다고 사랑 고백할 일이 아니라 너의 천벌받을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 가족에게 상처 안 주는 게 제대로 된 행동이야. 너 내가 일부러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 부른 이유 알 거라고 생각해. 너가 알아서 잘 꺼져줄 건지 아니면 나랑 끝까지 해볼 건지 너가 이번에는 옳은 결정을 하길 바란다. 이만 나가라. 나는 내 딸 가슴에 못 박은 쓰레기 냄새 맡을 정도로 비위가 강한 사람은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순순히 나가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좀 지나고 아들 폰으로 사정이 있으니 헤어지자는 카톡이 하나 왔고요. 몇 시간 뒤 가족들은 집에 돌아왔고 아들에게 집 정리를 하면서 발견했다며 폰을 건네주니 카톡을 확인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여느 커플들처럼 아들은 이별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훨씬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해서 4개월 뒤에 태어난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 참 좁다는 것을 오래 살면서 느꼈지만 이번 계기로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네요. 현재 자식들이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막상 사연을 보내려고 하니 심정이 정말 막막하네요. 이 사연의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나이 60에 가까운 말년에 이런 더러운 것을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것도 바람 상대가 저희 자식벌이라는 게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저와 남편은 저희 나이대 사람들이 다 그랬듯 부모님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모두 다 가난했던 시기에 저희 역시 평범하게 가난했던 저희 부부는 그렇게 선으로 만나 연애를 하고 얼마 안 가 금방 결혼하게 되었죠. 남편이 저랑 결혼하고 나서 시작을 하게 된 건 음식 장사였습니다. 그때는 참 먹고 사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먹는 장사가 남는 장사라고 하여 시작했던 음식 장사는 정말 치가 떨렸네요. 매일같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시장을 봐오고 하루 반나절을 장사 준비를 보내며 늦은 밤에 달이 뜰 때까지 매일 요리와 설거지를 하다 보면 하루가 훌쩍 갔습니다. 그렇게 꼬박 3년을 단 하루도 쉬어보지 않고 일만 했었네요. 그래도 저희 부부는 나름 손맛이 괜찮았는데 저희 만두가게에는 매일같이 손님들이 몰려왔었습니다. 그러던 무렵 남편은 언제까지 이렇게 장사만 할 수도 없다고 우리가 아이도 가지고 하려면 시간을 가져야 되고 만두는 피하고 쑥까지 만드는 공정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린다며 만두가게가 아닌 새로운 가게를 하자고 하더군요. 지금은 널리고 널렸지만 그때에는 저희 가게가 거의 최초로 열게 된 경양식 돈가스 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부부가 엄청나게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당시에도 적지 않은 돈인 100만 원을 주고 돈가스 제조법을 배웠고 그때부터 저희는 자그마한 돈가스 가게를 운영했는데 완전 대박 터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만두가게 하던 때와 다르게 시간도 많이 남고 여유가 있었기에 저희 부부는 음식 장사한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답게 쉬면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아이도 가지게 되면서 가게에 일하는 사람들도 늘려나갔고 더불어 시장에서 유명한 맛집이 되었습니다. 저는 출산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일을 했고 5년 동안 쉬지 않고 돈가스 집을 운영하며 돈도 많이 모았으며 아이들도 2명 낳아서 길렀네요. 남편이 아이 낳고 난 후 저지른 일 때문에 간혹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사업적인 능력은 아주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운영한 지 15년이나 되자 주변 상권에 비슷한 양식업종 전문 가게들이 들어오게 되자 저희는 돈가스 가게를 팔아버리고 고깃집을 오픈했고 또 가게를 매년 운영하다 잘 된다 싶으면 팔고 그런 식으로 자산을 불려나가기 시작했었죠. 우리가 돈을 버는 만큼 아이들의 생활도 저희 부부의 생활도 계속 나아졌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저희 부부가 맞벌이로 바빴던지라 그렇게 큰 신경을 못 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도 나름 알아서 열심히 해줘서 좋은 대학들에 들어가기까지 했습니다. 대학 졸업 이후에도 이제는 저희 집안 재정 상황이 자식들을 해외 유학까지 보냈고 돌아와서 끝내 대기업들에 취직을 하여 어느덧 결혼까지 다 했네요. 제 인생 정말 힘들게 살아왔지만 노력한 만큼 잘 풀렸다는 생각도 들었고 정말 인생에 불만은 없었습니다. 남편 관계도 나쁘지도 않았었고요. 다만 재산 문제는 저희 부부간의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남편은 돈 관리는 각자 하는 거고 사업하는 남자는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돈을 항상 쥐고 있어야 한다며 그렇게 억지스럽게 모은 돈은 남편이 모두 관리하며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도 일을 하면서 대략적인 매출이나 순수익을 알고 있었지만 남편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기분 좋을 때 들어주던 보험과 제 명의로 해준 고급 아파트 한 채 정도뿐 그 외에 남편이 주식 투자까지 해서 벌어들인 엄청난 재산들에 대해서는 저에게 따로 조금도 귀뜸을 해주거나 말을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남편은 돈이라면 아주 광적인 집착을 보였습니다. 자기한테 손실이라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격이었고 자식들에게 용돈조차도 엄청나게 인색해했죠. 남편은 자기 어렸을 적에 너무 가난하고 없이 살던 사람이라 그런 건가 싶을 정도였고 돈만큼이나 음식,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이 강해서 자식들이랑 식사를 할 때 어린 자식들이 고기 반찬 먹고 싶어 할 때도 본인이 다 먹어버릴 때가 대부분이었죠. 그만큼 자기 것에 대한 욕심이 강했던 남자였지만 그래도 가족에 대한 책임감 또한 강했었던지라 자식들 보험이나 학비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기에 저도 남편과 재산 공개 문제로 몇 번 다툼을 한 적은 있었지만 그렇게 너 죽고 나 살 자식으로 엄청 싸우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린고비 같은 남편에게도 정말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사귀었다는 그 친구는 정말 점잖은 사람이었습니다. 딸아이가 10살 때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지금까지 딸아이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그 친구분은 저도 정말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한테 피해 끼치는 것도 싫어해서 남편이 가끔 저희 집에 부르면 항상 손에 선물을 사들고 왔고 집에 놀러와서도 오래 있는 것조차 눈치를 보며 미안해하셨던 분이죠. 또한 그 친구는 어렸을 적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판검사가 되고 싶어 했으나 실패하여 법무사를 하신다는 그분은 본인이 열심히 살아온 것에 비해 항상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그 친구분을 항상 막대하며 오라가라 시키고 마치 자기 부하처럼 말하곤 했었죠. 한 번은 저랑 다툼이 있었던 날이면 그 친구분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오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그 집에 거의 매일같이 가는 겁니다.
그 당시 저희는 가게를 넘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쉬고 있을 때였고 저희 첫째, 둘째는 모두 회사에 취직해서 독립시키고 저희 부부밖에 없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번 그 친구분 집에 가는 남편에게 춘재씨 출근하지 않았냐고 도대체 그 집에 가서 뭐하냐고 물어봐도 남편은 저에게 두리뭉술하게 답변을 하며 거기서 친구가 기다린다는 둥 이상하게 허둥지둥 말을 돌리더군요. 하지만 남편의 그 이상한 행동의 원인을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춘재씨가 저희 집에 와서 세상이 다 무너진 표정으로 저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재수씨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친구가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 딸과 글쎄 남편이 바람이 났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제가 소리를 질렀더니 남편 친구는 자기가 더 미치겠다는 겁니다. 남편과 농담 삼아 저희 아들 둘 중에 괜찮은 놈 고르라고 자기 딸이랑 결혼시키겠다며 농담하던 남편이 어떻게 자기 딸의 애인이었을지 상상도 못하겠다고 하는데 증거가 있냐니까 자기 집에 자주 찾아올 때 우연히 자기 딸과 있던 걸 목격하고 말았답니다. 딸아이가 그전부터 남자가 생긴 건 알고 있었는데 소개시켜달라고 할 때마다 딸은 아직 이르다며 좀 더 확실해지면 소개해준다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세상에 제 남편일 줄은 자기도 상상을 못했다네요. 남편 친구가 자기 딸과 같이 있던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버럭 내니 남편은 바로 도망가고 딸아이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 친구가 출근한 사이를 노려서 혼자 있는 딸아이를 엄청 꼬드겼답니다. 남편은 집에 혼자 있는 딸아이에게 말하길 자기는 아들만 있어서 그런지 너 같은 딸아이를 보니 자식 같아서 좋다고 하면서 친구 딸이면 자기 딸이기도 하다며 데리고 매번 백화점이며 레스토랑이며 데리고 다녔고 그러다가 딸아이랑 바람이 났다는 거죠. 처음에 딸아이한테 잘해주는 모습에 진짜 꿈에도 이럴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남편 친구는 그저 친구 딸이니까 잘해주는 줄로만 알고 있었지 이렇게 둘이 연인이 된 지 벌써 몇 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아니 그 아이는 대체 뭐가 아쉬워서 자기 아빠 친구랑 바람이 난단 말입니까? 그리고는 남편 친구가 저한테 보여준 문자 내용은 정말 저를 기절하기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장문의 글로 남편이 친구에게 보내놓은 문자는 너무 길어서 그냥 핵심만 말하면 우리는 정말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적혀있더군요. 저는 그럼 어떡할 거냐고 물으니 이혼할 거라는 대화까지 나누었더군요. 그래서 남편 친구는 도저히 혼자서 이건 감당이 안 돼서 저는 알고 있는 내용인지 의논하려고 저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저는 순간 다리가 풀리고 넋이 나가고 저는 일단 남편과 대화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돌려보냈고 저녁이 되어서야 쭈뼛쭈뼛하며 들어온 남편에게 저는 보자마자 남편의 얼굴을 때렸더니 저한테 성질을 내며 밀쳐내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대체 어쩌려고 그랬냐는 말에 사랑에 무슨 죄가 있냐는 헛소리를 하더군요. 제가 그래서 그 어린 것이 정말 당신 같은 늑다리를 좋아해서 그런 거 같냐고 아마도 돈에 넘어간 거 아니겠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절친한 친구의 딸이라고 그 죄를 도대체 어떻게 갚을 거냐고 했더니 자기는 전부 다 감당할 수 있다네요. 정말 저렇게 말하는 남편이 꼴도 보기 싫었고 저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할 거라니까 남편은 자기가 바라던 바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꺼낸 말이 3억을 줄 테니까 깔끔하게 합의 이혼하자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당신 재산이 얼만데 겨우 그거 주냐고 하니까 그냥 이 돈 3억 원이랑 전에 제 명의로 해준 집도 있으니 그거 들고 가라네요. 저는 어이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무조건 재산 다 공개하고 보여주고 그중에 딱 잘라 반 내놓으라니까 자기는 절대 그럴 수 없다며 노발대발했고 결국 그날로 남편과 이혼 소송까지 들어갔습니다. 이혼 소송 중 남편은 집을 나가서 그 친구 딸과 집까지 구해서 신혼집을 차렸다고 하고 그 친구는 두 눈 뜨고 딸을 뺏겼다고 하더군요. 그 딸 같은 애한테 외제차도 사주고 여행도 같이 하면서 사진도 올리고 정말 눈 뜨고 못 봐주겠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그 친구에게 미안하다며 돈을 줬다는데 친구는 꺼지라고 서로 주먹 다툼까지 했다고 합니다. 친구에서 장인어른이라니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그렇게 1년 반 동안 지겹도록 공방했고 결국 저희 부부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숨겼던 재산은 진짜 어마어마하더군요. 장사만으로는 절대 못 벌었을 엄청난 돈을 벌어놨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으로 말이죠. 제가 50% 되는 재산을 법정 판결로 들고 가게 되자 본인이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해서 늘려놓은 재산인데 아니 이걸 왜 나눠주냐고 절대 못 준다며 욕하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판결이 그러한데 남편이 별 수 있겠나요? 그리고 그 1년 반 동안 그 자식 같은 여자애한테 임신까지 시켜놨습니다. 그 이후로 위자료 소송도 다 해서 그놈 재산에서 톡톡히 뺏어먹었네요.
저희 아이들도 아빠가 그런 인간인 줄 꿈에도 몰랐다며 저한테 아빠 다시는 안 보고 살겠다고 했고, 결국 그 인간은 그나마 하나 있던 정말 친했던 친구까지 잃고 20년도 더 어린 아내랑 애까지 가지고 살고 있네요. 그 여자애는 남편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겠죠. 저도 참 피해자지만 대체 그 여자의 아비인 남편 친구야말로 제일 불쌍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이고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자취생활 9년째인 직장인입니다. 남자친구를 만난 지 7년이 되어가죠. 정말 오래 만났죠. 하지만 아직까지 결혼 생각이 없길래 저 혼자서 일방적으로 결혼을 질질 끌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때문에 정말 심각한 고민이 있었는데, 어떠한 계기로 초역대급으로 놀라고 그 일로 인해 남자친구가 확 바뀐 사건이 있었어요. 21살 때 소개로 만나 서로 첫눈에 반해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저와 남자친구는 혈기가 왕성한 때이다 보니 눈만 마주치면 사랑이 싹트고 했답니다. 저는 사주를 보거나 점을 보면 성욕이 굉장히 높다는 말을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가 그림으로 저를 테스트해준 적이 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나무, 해, 산, 뱀, 울타리 등을 그려보라고 했는데 다 평균적으로 그려서 평범하게 성향이 나왔는데, 제가 뱀이 서 있는 걸로 그리니까 뱀은 성욕을 뜻한다고 하면서 너는 뱀머리가 꼿꼿하게 서 있네, 성욕이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반응한 거 아닌가 싶기도 했고, 제가 자취를 하다 보니까 거의 집에서 데이트를 많이 하게 됐어요. 연애 초반에는 함께 있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좋았으니 말이죠. 그렇게 3년이 흘렀을까요? 저도 직장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는 진급할 시기가 되니 야근도 정말 잦을 정도로 집에도 잘 못 들어가는 횟수가 많아졌어요. 물론 남자친구도 잘 못 보기도 했고요. 그때는 남자친구보다 동기들 중 제일 빨리 진급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크다 보니 회사 일에만 집중을 하기도 했죠. 한창 바쁠 때 남자친구는 보고 싶다면서 징징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럴수록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본인은 어린 나이에 취직을 해서 현재 안정적인 자리를 잡고 있으니 마음이 조급하지는 않았겠지만 저는 달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집이 특별하게 잘 살거나 아주 못 살거나 하지는 않고, 평범하지만 가족들에게 짐되는 게 싫어서 일찍 독립을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루는 야근을 하는데 남자친구가 집에 가 있을 테니까 빨리 끝내고 오라고 하는데 왜 함부로 가 있냐며 오늘도 많이 늦는다고 바쁜 거 끝나고 보자고 했는데 너 바람났냐? 요즘 왜 그렇게 피하냐? 만나자고 하면 바쁘다고 하냐고 하면서 싸움이 시작됐어요. 물론 남자친구도 자존심이 많이 상하기도 했겠죠. 본인은 단지 저를 보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한 건데 제가 다른 쪽으로 몰고 가니 본인은 그게 상당히 기분이 나빴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어요. 옛날과 달리 너무 달라진 모습이 티가 났거든요. 생각을 해보니 짜증이 나더라고요. 물론 저도 좋았지만 자꾸 옛날과 많이 달라진 모습이 느껴지니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새벽 1시쯤 일을 마치고 집을 가니 남자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짜증이 났지만 제가 배고플까봐 야식을 만들어 놓은 모습에 약간 감동을 받았어요. 샤워를 하고 나오니 마사지도 해주고 아까는 정말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본인이 먼저 시비 거는 말투로 말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사과를 하니 마음이 스르르 풀리더라고요.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하니 회사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제 말을 다 이해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코치를 해주더라고요. 남자친구하고는 같은 직무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대화가 정말 잘 되기도 하고 제가 못하는 일 처리를 해주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 보면 한없이 천사인데 밤만 되면 사람이 변하니 제가 변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대로 자버렸고 출근을 하는데 연락 한 통 없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야, 시준 오빠 자존심 상했겠다. 내 남자친구가 그러는데 그거 진짜 말 못할 정도로 자존심 많이 상한다더라. 그래? 아 근데 어제는 진짜 피곤했었어. 물론 요즘 회사 분위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날 세울 필요 없잖아. 그리고 쉬엄쉬엄 해라. 어차피 이번 진급 너가 유력하다는데? 야, 유력하다고 해서 처음 모습보다 해이해지면 그게 되겠냐? 나는 그런 소리 듣기 싫다. 여기 어떻게 들어왔는데. 저는 여기 회사를 들어오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했고 자격증도 많이 취득했고 또 어렵게 들어와서 어설프게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을 다 아는 남자친구가 정색을 하고 가버리니 너무 야속하고 괜히 믿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급 발표가 나서 저는 진급을 했고 너무 기분이 좋았고 회식을 거하게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화를 내고 나가고 나서 다음날에 친구랑 이야기도 하고 바로 남자친구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요. 저도 조금 조급한 마음이 풀어지고 바쁜 일도 끝나서 그동안 소홀했던 남자친구에게 신경을 쓰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뜨거운 사랑은 남자친구 혼자 현재 진행형이더군요. 계속 뜨거운 사랑을 원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무슨 대책이 필요하다 싶었지만 남자친구와 헤어져야 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요구만 아니면 다른 거는 다툴 일이 없는데 정말 살다 이런 걸로 남자친구와 싸움이 일어날 줄이야. 저 같은 분 있나요? 온갖 말대로 저를 원하는데 부정이 안 되겠어서 회사에 휴가를 내고 엄마 집으로 피신을 갔죠. 상상이 되시나요? 한순간에 도망자가 되어버렸어요. 고향 친구를 만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니 남자친구 힘 한번 좋다고 하면서 부럽다면서 놀리는데 진짜 꼴보기 싫더라고요. 제 속도 모르고 말이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미친 척하고 도중에 방귀를 뀌던지 아파하면서 기절한 척 하라고요. 솔직히 방구는 생리적인 현상이라 제가 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기절적으로 더 자연스럽게 속이기 쉽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날이 왔고 친구가 후기를 알려달라는 말을 뒤로하고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만났을 때부터 아랫배가 자꾸 아프다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자기야, 나 오늘 왜 이렇게 아랫배가 아프지? 병원 가볼까? 많이 아파?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는데. 아니면 그날 다가온 거 아니야? 아닌데, 아직 한참 남았지. 라면서 얼굴을 찌푸렸어요. 그렇게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갈 준비를 하는데 저는 기절한 척 했어요. 남자친구가 불을 켜더니 깜짝 놀라서 바로 병원 응급실로 신고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네요. 구급차가 오는 거에 맞춰 살짝 정신이 든 척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고 했잖아 라고 하면서 막 울면서 너는 진짜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내 컨디션은 존중 안 하냐고 소리를 쳤어요. 구급대원님들도 듣고 상황이 남자친구가 창피할 만했지만 여자 구급대원님에게 설명을 하고 바로 병원 응급실로 향했어요. 응급실 분들에게는 너무 죄송하긴 했지만 이렇게 안 하면 제가 못 살 것 같았죠. 진짜 아프기도 했고요. 응급실에 가니 산부인과 선생님이 오셔서 진료를 보시는데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치료를 좀 하시긴 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는 비밀로 하고 센스 있으신 의사 선생님은 심각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사랑은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거예요. 지금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다가 심각해서 나중에 임신이라도 안 되면 어쩔 거예요, 보호자님. 이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빨리 결혼하자. 나 이제 하자는 말도 안 하고 그런 걸로 투정 안 부릴게. 그러니까 아프지 마. 내가 진짜 미안해. 나 너를 어떻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사랑해 너무. 7년이 되는 지금도 처음 그때 그 마음 그대로야. 결혼해도 이런 걸로 마음 아프게 안 할게. 라고 하면서 엉엉 우는데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왜 진작에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이번 계기로 남자친구 성격을 완전히 부러뜨려 놓았고 친구에게 후기를 말해주니 깔깔거리면서 나중에는 너가 하자고 달려드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한다며 진작 너한테 물어볼 걸 그랬다고 고맙다고 했네요. 이제는 예비 신랑이죠. 그 일이 있고 그 후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면 되겠다는 생각에 결혼을 결심했고 그 일이 있고 나서 돼지 2마리를 뒀는데 돼지가 마주보고 있으며 오늘은 가능, 2마리 다 정면을 보고 있으면 오늘은 불가능으로 표시를 하고 있답니다. 밝히는 남자친구 홍군형을 내줬는데 이제는 평생 함께할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이건 이제 평생 저만의 비밀로 간직해야겠죠?